방어 지영쌤이야. 사회문화 심기일전 들어갈 건데, 이 윤사 생윤의 경우에는 심기일전이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구분하는 걸로 들어가지만, 사회문화는 최고 오답률 5위 중에 세 문제가 도표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는 이론을 아무리 잘해도 도표에서 싹 다 틀려버리면 1등급은커녕 2등급도 그냥 저세상 점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도표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도표를 이렇게 심화커리로 할 만큼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너희가 어떻게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랑 상관없이 사회문화만의 특이한 출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듣기 전과 후로 보이는 게 많이 다를 거야. 그래서 어떤 것에 유의해서 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사회문화 방식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뭐 수학 경시를 했다 할지라도 이 사회문화 도표를 푸는 것과는 스킬 자체가 좀 다르게 접근이 된다. 그래서 대신 이게 동시에 무엇이기도 하냐면, 나는 완전 수포자고 수학을 완전 놓은 지 오래됐고 난 중학교 때 이후로 수학을 잡은 적도 없어도 사회문화 도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사회문화에서 뭐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너희랑 나랑 준비하는 그런 커리가 되고, 오늘은 그 1주차 내용으로서 비율과 수를 가지고 평가원이 어떻게 장난을 치고 그 장난을 칠 때 우리가 어떤 스킬로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지만 너희한테 전체적인 출제의 경향을 보여줄 거야. 이제 주제별로 어떤 주제는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주제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다음 주부터 제대로 보여줄 거고, 오늘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도표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스킬에 익숙해지고 이걸 다른 문제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단계로 갈 건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다들 평가원 수준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로 내가 특별히 지엽적인 문제를 가져왔다거나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실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의 문제들을 너희한테 연습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래도 개강하는 날이니까 내가 누군지 인사만 하고 시작할게. 자, 일단 이지영이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왔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해서 조교로도 활동을 했었어. 아마 공부로는 내가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가방끈은 좀 길다는 거. 자, 그리고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있고 한 400만 명 정도를 가르쳐 왔어. 지금 너희가 대치 명인에서 만나고 있고, 지금 아마 대치동 역사상 월 평균 수강생 3,000명 이상 기록을 세운 강사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그 다음 EBS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고 사회문화로 런칭을 해서 사문생윤 통사까지 해서 최우수 강사상 과목마다 다 타고 통합사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고 공로상까지 탔던 강사야. 연계교재도 내가 다 검수위원으로 같이 있었으니까 모든 교재는 아니지만 활발히 검수할 때 이제 수특 검수에도 같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중에게 유명한 유튜브 사이트는 이정 오피셜이지만 너희랑은 아마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또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끝나고 이렇게 이정 렉처 채널이라는 채널, 요게 이제 내가 고3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거든. 그러니까 재수생 고3,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직후 분석, 등급컷 예측, 그 다음에 주요 문항 해설 같은 걸 그날 실시간으로 해주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가끔 여기서 만나게 될 거야. 너희가 뭐 그날 시험 봤는데 이게 나만 어려운 건지 남들도 어려웠는지 또는 등급컷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국영수 선생님들과 다른 탐구 선생님들과 같이 연결까지 해가지고 보고 있어. 가끔 너희가 수업 잘 듣고 있다고 이정 오피셜이나 조교 계정에, 주로 오피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고 조교 계정은 조교쌤들이랑 같이 관리하는 계정인데, 너희가 선생님 저 수업 잘 듣고 있어요, 필기 예쁘게 했죠 하고 물어보면 내가 시간이 닿는 한, 나의 요즘 저녁에 자기 전에 낙이야. 내가 남자친구도 없고 애도 없고 그냥 너희 DM 오면 이러면서 하트 보내고, 그냥 그게 제일 즐거움이라 내가 DM 보내면 귀찮아 하시겠지 생각하지 말고 보내도 되고, 인스타 계정 굳이 없는 사람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도 내가 이투스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굴 마주치는 현강 또는 인강으로 아이 컨택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한테 계속 전달해줘도 나 하나도 귀찮지 않아. 하루에 1,500개도 대답해 본 적 있어. 자기 전에 막 하면 되던데.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차피 나는 남들보다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고 잠을 좀 충분히 자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최신 트렌드 잘 분석해서 너희가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너희가
수포자고 수학을 놓았다 할지라도 사회문화 도표에서만큼은 고생 안 하도록, 수학을 잘하고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회문화만의 짜증나는 출제 포인트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좀 시간 내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되도록 좀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우리는 사회문화도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심기일전 도표 특강, 그 다음에 포스텍, 그 다음에 프리파이널, 샤프 모의고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문화만 이게 개념 심화가 아니라 도표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어. 선생님, 그러면 심기일전 내내 도표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 도표 유형도 있지만 그 도표를 필기 위한 도표만의 배경 지식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개념 필기에서는 개념 필기 위주로 수업을 했지만 심기일전도 필기는 할 거야. 그래서 심기일전 노트 지금 받은 거 한번 봐주면, 개념 노트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 사회문화는 그래프도 그리고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필기 공간이 어떤 모눈 종이 공간이 좀 추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모눈 종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필기해야 되는 그래프들, 뭐 숫자들, 계산들, 방정식들 같은 거 적을 거야. 방정식이요, 선생님? 그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안 나오고 1차 방정식 정도는 나와. 그래서 연립방정식 정도는 사회문화에서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해야 되고, 다행히 시그마, 인티그랄 이런 거는 별로 없으니까 미적분까지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사칙연산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아, 선생님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 잘 풀어봐. 자, 사회문화만의 짜증나는 출제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 수학이랑 상관없는 함정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고 나면 안 틀릴 수 있지만 처음 보면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나랑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자, 여름방학 포스텍 문제풀이에는 이론과 도표가 전부 다 들어있어서 사회문화 포스텍 같은 경우는 도표 변형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수특까지 반영될 거고, 그 다음 셰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가 워낙 중요해서 실전 모의고사 많이 연습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너희랑 지금 3월 말에 개강해서 6월 초까지 6월 모의고사 전에 도표랑 기출 가지고 정리할 게 될 거고, 도표의 배경 이론도 배울 뿐만 아니라 유형별 시간 장축 스킬도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즘 최근 트렌드 작년 수능 문제까지 다 반영해서 연습 유형을 다 너희한테 연습시켜 줄 테니까, 요걸 듣고 나면 사회문학 이론 진짜 재밌었는데 도표는 또 다른 영역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심기일전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다 봤어. 첫째,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둘째, 너무 재밌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봤는데, 자기의 성향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숫자만 봐도 그냥 좀 근본적으로 싫어가지고 멀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다음 주만 돼도 선생님 저 도표 고자예요 라고 셀프 중성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다 보면 재밌어. 첫 주, 두 번째 주만 해도 뭐야? 이게 어려운 산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려? 이렇게 하다가 한 세 번째 주부터 재미가 붙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론보다 도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너희랑 심기일전이라는 이 장명 자체는 내가 이 사자성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제까지 먹었던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 뜻도 너무 좋고, 심화이론과 기출이 다 들어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장명했는데,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커리 명칭이기 때문에 너희랑 또 새 학기도 됐고 공부도 새로 시작했고, 내가 완전 지금까지 알던 애들과 반에서 만난 애들이 눈빛도 달라졌고 이제 나도 달라져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잘해보자. 이게 수능 평가원뿐만 아니라 내신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공부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심기일전이 본교재와 노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복습할 수 있는 더 많은 도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거 이 심기일전 같은 경우는 도표기 때문에 제시문과 선지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도표 유형으로 신유형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필기에는 역시 노트 필기에는 이론 파트도 간단하게 있어서 내가 그냥 빔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그냥 밑줄만 치는 수업보다는 가급적 너희랑 같이 필기하면서 빨리 머리에 정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거야. 자, 노트는 너희가 잘 보고 해주면 되고, 그냥 아래 모눈 종이에 써야 될 때는 내가 표일 때는 표를 그리자 그러고, 그 다음에 적어야 될 때는 그냥 1번부터 첫 칸부터 그냥 1번 적으면서 아마 추가 필기를 아래다 하게 될 것 같아. 자, 이제 나는 너희랑
사회문화 도표 고득점 유의사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교재 보기 전에 나랑 먼저 그냥 간단히 사회문화 도표 어떻게 출제되고 어느 주제에서 나오고 뭐가 제일 어려운 주제로 나오고 뭐가 좀 만만하게 나오고 뭐가 나올 가능성이 반, 안 나올 가능성이 반인지 너희랑 얘기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는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거니까 노트 한 장만 적어보자. 같이 노트 하나 펴서 사회문화 첫 장 필기. 사회문화의 사문 도표 출제 경향이라 그래서, 자, 이건 암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제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는 것만 너희랑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 일단 사회문화 수능 문제 그리고 평가원 문제를 잘 보기 위한 게 우리의 메인 아이디어고, 좀 괜찮은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 문제에서도 도표 연습을 시켜. 왜냐면 이걸 잘해야지만 사회문화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은 도표 문화를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기출 변형해서 내신에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1번 문항수. 자, 우리가 평가원 문제를 풀게 되면 평가원 20문항 중, 평가원 20문항 중, 자, 중을 가운데 중자로 적었고,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면 최소 2문제, 최대 4문제가 나와. 그래서 2에서 노란색으로 2에서 4문항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럼 4문제 나오면 되게 짜증나겠네요 할 텐데 2문제가 더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 2문제를 낸다는 건 이걸 4문제를 다 시간 내에 애들이 풀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도표 문제라 2개만 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문제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어떤 거는 진짜 애들한테 시간 줘서 내가 초식에 돌려서 수업 중에 같이 풀자 그럴 때 7분 줘도 반의 절반밖에 못 푸는 문제도 있어. 사회문화 문제 하나에 7분이면 선생님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도표 문제 하나에만 7분을 써요? 그러면 이론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되는데요? 짧은 건 45초, 긴 건 1분. 이론 문제 다 끝내고 나면 보통 17, 18문제를 푸는데 17분에서 18분 정도 걸리고 도표 하나에 진짜 많이 걸리는 거 5분. 적게 걸리는 거 3분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사회문화는 무슨 싸움이냐면 이론은 실수 없이 최대한 빨리 풀고 시간 단축해서 타임어택 과목이야. 사회문화는 다른 과목과 달리 사회문화는 대놓고서 적자 빨간색으로 타임어택이 있는 과목이야. 나는 생윤과 윤사를 타임어택 과목이라고 말하지 않아. 시간 내에 30분이면 충분히 20문제를 풀고 검수까지 하고 마지막에 헷갈리는 선지를 이거 2번, 4번 둘 다 모르는 건데 못 찍지 하다가 고민해서 시험지 걷기 전에 마킹하고 낼 수 있는 과목이 생윤, 윤사라면 사회문화는 마지막 20번에 진짜 1분 남았다는 종이 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유가 왜 타임어택 과목이냐. 이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도표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이론 문제에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있어. 이를테면 가이론이 기능론이라면 나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이론이 기능론이라면 다 질문에 A라고 대답한 학생은 수행평가 점수를 3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함정 유형을 다 꼬아놓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도표를 푸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수업 중에 예습해오란 얘기 안 할 거고 수업 중에 같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푸는 유형을 연습한 다음에 그런 유사 유형을 풀어보는 형태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내에 못 풀어가지고 1, 2번 선지만 자기 힘으로 풀고 나머지 선지는 나랑 같이 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칠판에 가져오는 시간 있잖아. 보통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한 90%는 그 시간 내 풀어. 그런데 자기가 만약 칠판에 나오는 초시계보다 늦게 풀고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이게 조금 많이 약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또 풀 문제도 있고 다시 한번 풀어볼 문제도 있고 다시 복습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다음 문제 풀 때도 초시계를 재고 시간이 단축되는지 반드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랑 교재를 볼 때 이 문제의 예상 풀이 시간은 몇 분 몇 초라고 적으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소요 시간이 몇 분 몇 초인지 꼭 적을 거야.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는 연습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어떤 주제에서 나오냐면 주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자, 2번 흰문필 출제 빈도 높은 주제. 자,
사회문화 평가원 출제는 얘들아 그냥 트렌드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나는 가장 통수 치지 않는 과목을 사회문화라고 하는데 항상 어려워서. 왜 쉽다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렵게 나오네 이게 아니라 항상 어렵게 나와서 대신 사회문화가 통수를 안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그의 6월, 9월에 20번에 낸 문제를 수능에도 20번에 내. 그의 6월, 9월에 뭐 만약에 사회보장제도 도표랑 부양비 도표가 나왔어? 그럼 수능에도 그걸 내더라고. 주로 예고한 도표를 내. 그러니까 그의 6월, 9월이 예고되지 않은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좀 그래서 예비가 좀 쉬운, 대비하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20번 문제에는 그냥 아예 확정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번 부양비 도표 무조건 나오고 있어. 자, 이 부양비 도표라고 하는 건 거의 1번부터 20번 문제 중에 20번에 출제가 돼. 흰 분필로 20번 출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부양비 도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5, 6분으로도 모자란 학생들이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잖아. 뭐 이제 4번 문제나 10번 문제 있잖아. 여기서 막혀가지고 뒤에 10문제 날아가는 학생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항상 마지막 문제에 나오고 그래서 사회문화 진짜 잘하는 학생들도 수능날 당일날 당황하면 20번을 막 찍고 이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지.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문항인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없는 게 사실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부양비 도표가 20번이 아니었어. 부양비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있었고 그게 세대 간 이동 문제였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습률,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비율과 부모보다 상승 이동한 비율, 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요게 최근 한 5년 동안 트렌드가 바뀐 거야. 왜냐면 너희가 너무 잘 알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사회문화 출제하시는 분들이 노란색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슈를 출제를 오히려 가장 메인으로 박아 놓으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부양비라고 하는 단원에서 너희한테 소개할 때 이건 무조건 나오고 여기서 연습한 거보다 한 10% 업그레이드된 난이도로 왜냐면 그 직전 연도에 나온 거보다 한 10%는 어려워야 그 학생들이 그 난이도를 이미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부양비 도표는 항상 정답률이 28%에서 38% 사이.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전체 수험생의 3분의 2는 틀리고 3분의 1만 맞추는 그 정도로 출제가 됐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수험생들에는 누구도 있냐면 사탐론한 이과생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잖아. 근데 그런데도 정답률이 30%대라는 건 진짜 1년 동안 트레이닝 해도 틀린 학생들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도표가 무조건 동그라미 2번 사회보장제도 도표야. 사회보장제도 도표는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번호가 16번, 18번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다 숫자는 적지 않을게. 15번이면 전체 시험지 하나, 둘, 셋, 4장 중에서 세 번째 장 끝 또는 네 번째 장에서 여기 끝 18번이면 여기 문제야. 다시 말하면 20번에 부양비 도표 나오고 그 다음 18번에 사회보장제도 나오거나 세 번째 장 끝에 사회보장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도표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도표가 나올 거야. 이 사회보장제도는 보통 이론 배운 학생들 잘 알 거야. 사전 예방적 성격의 무슨 보험과 사회보험과 사후 처방적 성격의 무슨 부조, 공공부조를 가지고 사회 서비스와 함께 비교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로 항상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5번, 16번 또는 18번 정도의 출제가 돼. 16 또는 18번 정도의 출제가 돼. 이거는 복지제도와 관련돼서 흰분필로 적을게. 복지제도와 관련돼서 주로 뭐를 물어보냐면 수혜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수급 비율이 몇 %인지 그래서 수와 비율을 물어보는 거지. 몇 명이 수급을 받고 있으며 몇 %의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론적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해. 이를테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 비율은 몇 %,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 비율은 몇 %, 금전적 지원을 주는 제도의 수혜자 수 비율은 몇 %, 이런 식으로 배경이 살짝 녹아 들어가되 계산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상태에서 동그라미 3번, 작년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까지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가 사회 이동 도표야. 사회 이동 도표는 빨간색으로 사회 이동 도표. 지금 몇 번에 나올지 거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과거 부양비가 20번으로 나오기 전에 기존에 20번으로 나오던 주제였는데 이게 최근 한 4년간 좀 쉽게 나와서 그렇지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 부양비 도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 사회 이동 도표 때문에 사회문화 하기 싫다고 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던 주제야.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작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사탐론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수학적 계산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약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더 부양비 도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회 이동 도표 최근에 난이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아. 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세습률. 세습률이랑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 비율.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은 갑 사회는 몇 %, 을 사회는 몇 %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 유형은 다 연습해 줄 거니까 그리면 되고 여기까지가 탑3.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6월, 9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자, 부양비는 100%, 사회보장제도 100%, 사회이동도표 95%. 그러니까 거의 이 세 문제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머지 좀 출제 비중이 낮은 도표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3번 출제 빈도가 낮은 주제. 나오기는 하는데 빈도가 조금 낮은 도제는 뭐가 있냐면 빈곤도표랑 자 여기 노란색으로 빈곤도표. 자 심기일전이지만 어쨌든 이론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무슨적 빈곤? 절대적 빈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무슨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슬픈 역사가 있어. 얘는 원래 출제 빈도가 진짜 높은 도표였거든. 근데 이게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주로 이론 문제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 이게 평가원과 교육청과 EBS 간에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평가원의 입장과 EBS 교재 수능특강 교재의 입장이 상충해. 이게 쥐들끼리 싸워. 어쩌자는 거야.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평가원 기출대로 풀어야 돼. EBS 수능특강대로 풀어야 돼. 이제 이런 논란이 발생했던 주제라 한번 큰 똥을 쌌던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론으로 많이 나와. 근데 이것도 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라 안 보고 갈 순 없고 가끔 잊을만 하면 출제가 되니까 쿨타임 차면 출제되고 쿨타임 차면 출제되고 이러거든.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비중은 좀 낮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도표. 임금 격차 도표 작년에 거의 안 나왔어. 재작년엔 많이 나왔고 임금격차 도표 이제 성별 임금격차, 지역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나오는 내용으로서 뭐 남자의 평균 임금 대비 여자의 평균 임금이 몇 % 정도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도표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도표들은 안 볼 수는 없어서 위에 나오는 도표들에 비해서 조금 비중을 낮춰서 나랑 너희랑 주제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유형별로 다 보기는 해야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문제에서 변별력 좌우돼 버리면 1년 동안 공부한 거 물거품 돼 버리니까 사회문화는 선생님 도표 다 맞아야 돼요. 지금까지 역대 가장 1컷이 50점인 횟수가 적었던 과목이 사회문화야. 사회문화는 1컷이 거의 대부분 47점 미만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3점짜리 하나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고마운 과목이야. 그러니 20번 부양비를 버려도 1등급은 나와. 근데 목표가 그냥 등급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문제지. 백분이나 또는 표점이나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반영되는 경우에는 사문 도표를 다 맞았을 때 만점 기준 표점이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지금 고등학생이고 내가 만약 최상위권이다.
난 사회문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회문화에서 안정적인 난이도 출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가 작년엔 제일 어려웠지만 생류는 제일 쉬울 때도 있었거든. 근데 사회문화는 항상 꾸준히 최고 난이도 기준 전체 9과목 중에서 2, 3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요 과목은 대비하면 할수록 결국 열심히 한 사람이 보상받는 과목.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안 하면 못 보고 열심히 하면 잘 나오는 과목이 중요한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너희가 도표를 고득점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도표 고득점 유의사항이 있어. 도표 고득점 유의사항. 그냥 말로만 하도 가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은 꼭 적어주고 싶어. 시작하면서.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빨간색으로 시간 관리는 거 정말 중요해. 이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서 솔직히 20문항 중 3, 4문항이 나오는데 이론 문제를 어느 정도 안에 풀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 내가 최대 4문항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항상 4문항이 나오고 있어. 지금 작년 6월, 9월 수능 모두 다 이 3문항이 일단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 이론인지 도표인지 색이 약간 애매한 중간 문제가 있는데 너네 양적 연구 뭔지 알지? 양적 연구가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뭐 독립변수가 만약에 자율학습을 한 애들이라고 치자. 이 자율학습을 한 애들이 성적이 올랐는지 아닌지를 숫자로 주면서 A반과 B반을 비교했을 때 A반은 자율학습 정도에 따라서 성적이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이 연구의 가설이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물어볼 때 숫자를 주는 문제가 있어. 사칙연산은 필요 없는데 이게 은근히 숫자를 다뤄야 돼서 헷갈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너희한테 연습시켜 줄 건데 요즘은 주로 4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구분을 좀 해주면 자, 흰문필로 20문항 중 자, 4문제 기준 이거는 내 얘기를 들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사회문화는 지금까지 역대 어떤 교육청 문제가 있어도 교육청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데 수능 당일날 가장 어려운 도표가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모의고사에 어려운 문제가 여대도 수능 날이 제일 어려웠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6월, 9월보다 9월에 아무리 어려운 도표가 나와도 수능 도표가 더 어려웠었거든. 정답률도 그랬었고.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가 아무리 어떤 징크스나 강박증이 있다 할지라도 도표 문제를 제일 먼저 시험지 받자마자 찾은 다음에 이론 문제를 먼저 다 풀고 마킹 끝낸 다음에 도표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는 게 사회문화의 국룰이야. 이걸 나는 징크스가 있어서 1번부터 20번을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즉 10번 풀고 11번을 안 넘어가면 안 되고 9번 다음에 11번 가면 잠이 안 오는 성격이다. 그래도 사회문화에선 그 버릇을 고쳐야 돼. 무조건 이론 먼저 풀고 마킹해야 돼. 이론 먼저 풀고 마킹. 자, 이거에 몇 분이 소요돼야 되냐면 평균 17분이 소요돼야 돼. 그래서 17분 정도. 이거 연습해야 돼.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론 문제 16문제 정도를 17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할 거다. 왜냐면 빨리 푸는 문제는 30초, 조금 평균 문제는 45초, 진짜 복잡한 문제가 1분이 걸려, 이론 문제는. 내가 개념 강의에서 너희한테 시간 띄웠던 거 아마 알 거야. 45초 줄게 풀어보자, 1분 줄게 풀어보자, 1분 30초 줄게 풀어보자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론 문제들을 다 합쳐도 17분 정도 해. 그럼 도표 푸는데 몇 분 남아? 13분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13분을 얼마나 남기는가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B의 흰분필 도표 문제 이 난이도에 따라서 자, 오늘 내가 너희한테 연습시키는 문제 중에는 1분, 2분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3분, 5분 걸리는 문제도 있을 거야. 내가 각 문제의 적정 풀이 시간을 너희한테 초시계로 띄워줄 텐데 어떤 문제는 3분, 어떤 문제는 5분 정도에 풀게 돼. 7분 이상 걸리는 문제는 내가 볼 때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 그럼 잘 봐. 노란색으로 3분에서 5분 각 문항 사용.
자, 그럼 내가 4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나한테 남은 게 13분이야. 그러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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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마지막 부양비 문제가 제일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부양비 문제 어떤 건 5분 걸리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분 30초, 2분 30초, 뭐 3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거 얘기를 왜 해주냐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풀 때 도표 문제를 만만하게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표 문제 정답률이 18%인 것도 있어. 오늘 내가 너희한테 정답률 3%짜리 문제도 풀릴 거야. 전체 수험생이 전국에서 다 봤는데 정답률이 3% 나오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도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정답률 18%짜리 문제가 뭐냐? 어차피 우리 주관식 없잖아. 수학 아니잖아. 오지선다야. 오지선다 중에 18%면 찍어서 맞출 확률이 20%인데 내가 풀어서 18%면 찍어도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에서 뭐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어디에 70%가 낚였냐. 그게 아니라 18, 16, 17, 23 뭐 이렇게 완전히 진짜 고르게 어느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어느 하나도 답 같지 않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도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18%밖에 안 골랐지. 2번도 아닌 것 같아. 3번도 아닌 것 같은데? 4번도 아닌 것 같은데? 5번, 어머! 씨발, 뭐지? 오! 막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한 문제에만 4, 5분을 계속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해서 최악은 뭐냐면 끝까지 답이 안 보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사회문화에 매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거기서 멘탈 터지잖아? 4, 5분 썼는데 내가 답을 못 고르잖아? 그럼 나머지 도표도 2, 3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론이 안 들어와. 그래서 무조건 이론 먼저 풀고 마킹해야 돼, 사회문화는. 에이, 뭐 선생님 그렇게 겁을 주세요. 진짜 그래. 자, 그래서 보통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냐? 내가 부양비 문제가 남들보다 오래 걸린다. 아, 나는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을 이지영 강사랑 들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부양비 도표를 선생님이 7분인가 줬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이러잖아? 그거 이제 단축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7분에서 5분, 5분에서 3분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한 20문제 정도만 제대로 공부해도 시간은 많이 줄어들어. 왜냐면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가급적 빨리 풀어야 돼. 요즘은 한 문제를 2분 내에 풀 수 있거나 1분 내에 풀 수 있는 도표는 잘 안 나와. 평가원 교수님들이 문제 어렵게 내.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부탁하는 거 동그라미 2번 공간 여백 관리야. 빨간색으로 여백 관리. 이게 뭔 얘기인지 쉽지? 지금 사회문화에서 나오고 있는 표들은 있잖아. 그냥 보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표는 하나도 없어. 사회문화에 요즘 나오는 표는 다 이걸 변형도표를 그리거나 보조표를 그리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만 나와. 얘들아, 우리 산수 사칙연산만으로 난이도 조절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보이는 대로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정답률이 20, 30%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조표나 변형표를 그려야 돼. 변형표. 이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보조표나 변형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해. 무슨 공간이 필요하냐? 내가 뭐 이를테면 부양비가 나왔어. 여기 합계 출산율이 나오고 여기 생산 가능 인구, 다시 말하면 부양 인구 비율이 나오고 여기에 노인 인구 비율이 나오고 여기에 고령화 지수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 플러스 50년, 병국의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로 되게 복잡하게 문제 안에 나왔어. 근데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이 숫자를 보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변형해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그 다음에 학계 인구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근데 이걸 어딘가 그려야 돼. 그릴 때 그 보조표에도 숫자를 내가 한 16개에서 20개를 적어야 돼. 그럼 공간이 좁은데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컴사로 그리면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샤프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뭐는 부정행위냐면 사회탐구 시험지 표지 있잖아. 거기다가 보조표 그리잖아. 그거는 즉시 시험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되고 다음에 수능을 응시하지 못하는 사유야. 그래서 너희 꼭 기억해. 사회탐구 시험지 표지. 사회탐구 시험지 표지. 너희가 몰라서 사회문화 시험지 표지의 여백 공간을 활용하잖아. 이거 노란색은 부정행위야. 평가원이 부정행위라고 이미 발표했고 영상도 올라왔고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도 있어.
사회탐구 시험은 내가 보는 응시하는 과목에 시험지 마늘 책상 위에 올려놔야지. 표지를 올려놓고 표지 여백 공간을 활용해서 보조표를 그리잖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퇴실 조치돼. 그리고 다음에 수능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풀 수가 없어. 그럼 나 뭐밖에 못 푸는 줄 알아? 사회문화 영역. 자, 사회탐구, 사회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시험지 있잖아. 한 페이지에 5문제 정도 들어있잖아. 거기에 시험 문제가 요만큼이 차 있잖아.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공간은 요만큼의 여백이야. 시험지 여백 밖에는 내가 공간이 없어. 실제 평가원 시험지를 받으면 여기 위에도 여기 아래도 공간이 거의 없어 얘들아. 나중에 풀려고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여백보다 되게 좁아. 거기다가 표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 시험지 여백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짜투리잖아. 엄청 짜투리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문화 문제 풀 때 넓은 공간에 이면지에 연습장에 벅벅 그려가지고 풀던 사람들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이거 조그만 데다가 샤프심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풀려. 그래서 작게 모조표 그리는 연습을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수능 날 가면 안 된다니까. 안 보여. 막 내 숫자가 안 보여. 이렇게 T년, T 플러스 50년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다 50, 60, 뭐 헷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샤프심이 되게 중요해. 아니, 잘 들어. 샤프심이 되게 중요해. 야, 이런 꿀팁 누가 가르쳐줘? 너네 평가원이 샤프를 나눠주는 거 알지? 수능 샤프 모으는 컬렉터들도 있잖아. 왜 자기가 막 삼수해가지고 나 3년치 샤프 모았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자랑인가? 근데 이 샤프가 평가원이 준 샤프만 써야 돼. 컴사도 평가원이 준 컴사를 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샤프가 해마다 뽑기가 다르다는 거야. 어떤 애가 있었냐? 국가에서 나눠준 평가원 샤프를 썼는데 수능 샤프를 썼는데 샤프가 뚝뚝 끊어졌던 적이 있었어. 문제폰에 끊어지고 이 레전드 샤프가 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에 내가 뽑기한 샤프가 샤프심이 약하거나 이게 뭔가 잘못 유격이 안 맞아가지고 샤프가 흔들리다 계속 부러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건 추천할게. 자기마다 선호하는 샤프심 있잖아. 뭐 B, HB, 4B, 2B 알지? 샤프심 중에 좀 강도 강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여백에 그것도 갱지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백지에다 필기를 하지만 우리 교재는 반짝반짝이잖아. 그리고 하얀색이잖아. 근데 시험지는 약간 어두운 색이지. 칙칙하지. 거기다 샤프심이 너무 흐린 거 HB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4B는 안 지워져. 지워도 그대로 내가 뭘 썼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사회문화 때문에 사회문화의 여백의 그 갱지에다가 내가 조그맣게 숫자를 요만한 공간에다 20개를 적어야 될 수 있단 말이야. 요즘 사회문화 도표가 그래. 이거는 풀어보기 전엔 절대 모르는데 나랑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잘 보이고 지워지기도 잘하고 나한테 익숙한 샤프심을 선택해. 그래서 내가 이건 추천인데 수능날 샤프심은 싸가. 수능 샤프심 바꿔 써도 돼. 상관없어. 근데 좋은 샤프, 명품 샤프심. 잘 부러지는 거 말고 이거는 수능날 플렉스야.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는 진짜 샤프심에 따라서 이 샤프심 강도에 따라 되게 달라. 수능날 그날 샤프가 괜찮으면 그걸 써도 되는데 가급적 사회문화는 저 공간에 숫자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샤프심이 되게 중요하고 짜투리 공간을 짜투리 지금은 웃으면서 듣지 나중에 웃음기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빨간색으로 실수관리. 얘들아, 평가원은 심리전에 엄청 강해. 그러니까 심리전에 엄청 강한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활용하려고 그래. 왜냐면 어려운 문제 만들기가 더 어렵고 실수를 유발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 꼭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 일단 당연히 단위는 확인해야 되겠지. 단위 확인. 자, 이게 뭐 괄호 열고 비율이냐 vs 수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지. 이런 거는 누구나 할 텐데 보통 평가원이 제일 지금까지 사회문화에서 정답률이 18% 미만으로 떨어졌던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부연 설명으로 장난을 쳤어. 그래서 A 노란색 부연 설명 확인.
앞으로 사회문화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부터 내가 너희한테 이제 연습시키겠지만 정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판단이 불가능한 모르는 선지가 있어. 주어진 표만으론 판단 불가인 선지인지 알 수 있는 선지인지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표에는 판단할 수 없는 정보만 주고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으로 남녀의 수는 똑같다거나 남녀의 비율은 1대1이라거나 연령별 응답자 수는 똑같다거나 이런 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답이 완전 달라지는 정보가 부연 설명에 적혀 있단 말이야. 꼭 기억해. 평가원은 흰분필로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내 제자들은 꼭 기억하는 표현이야.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수십만 명 시험지를 찍어야 돼. 게다가 배송 오류, 발송 오류, 뭐 인쇄 오류 때문에 2배수, 3배수는 출력할 거란 말이야. 어떤 문제 부연 설명 있잖아. 이 부연 설명이 없으면 정답이 달라질 정도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부연 설명이고 각주기 때문에 잘 안 읽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연 설명이 있을 때 정답과 없을 때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걸 너희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 자, 발문의 장난을 확인해야 돼. 발문 장난 확인.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저 잘 풀 수 있어요. 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저희 잘 풀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문화에는 옳은 것은과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발문 말고 이런 발문이 나와. 빨간색.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참과 거짓 중에 내가 어떤 기억을 풀었어. 자 2000년 A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65%이다야. 맞는 말인 것 같아 너희가. 자, 니은을 풀었어. 자, 2005년 B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70%이다야. 보니까 70%가 아니라 65%야. 그래서 이걸 X라고 풀었어. 보통은 이걸 맞다고 하고 이걸 틀리다고 하잖아. 근데 발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 거짓으로 판단 가능하면 둘 다 맞는 거야. 둘 다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위 표를 통해 판단 불가인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원 되게 치사한 함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사회문화는. 그리고 너희가 숫자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숫자가 아니라 국어에서 들릴 때도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연습을 내가 너 시켜줄 거야. 그 아래 공간을 일단 비워놓은 상태에서 나랑 이제 교재를 좀 볼 건데 나랑 교재에 자 여는 글이 먼저 있고 자 그다음에 사회문화 목차가 있어. 목차 한번 봐줘. 사회문화 도표 기초 이론이 있고 절대수와 상대수 비교가 있고 인구 부양비 도표가 있고 빈곤 도표가 있고 임금 격차 도표가 있고 사회 이동 도표가 있고 양적 연구 통계 도표가 있고 사회 보장제도 도표가 있어. 목차에서 여기 두 군데에다 별표 쳐줘. 3단원 인구 부양비 도표에 별표. 자 8단원 사회 보장제도 도표에다 별표.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두 주제야. 이건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3점짜리에 무조건 최고답률 1, 2위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 돼. 자 페이지 넘겨서 사회문화 도표 기초이론에서 10쪽 11쪽 내가 칠판 한번 정리하는 동안 너희 잠깐 눈으로만 빨리 봐줘. 10쪽 11쪽 한 번만 빨리 봐주세요. 자, 이 칠판에도 있어서 나랑 같이 봐줘. 자,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에서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산수,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사칙연산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난 사문 도표가 너무 어려워. 난 도표만 보면 진짜 경기 일으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표 문제가 나오면 겁을 먹고 어려울 거야 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되던데? 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시간 내에 푸는 게 어려운 거지 시간을 많이 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사칙연산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중학교 수준의 1차 방정식 왜 이런 거 있잖아.
A 플러스 B는 50이야. 근데 A 마이너스 B는 뭐 25야. 뭐 이런 연립방 정식. 너 풀기 어렵지 않지? 근데 이런 거 생각보다 계산 많이 나와. 사회문화에서.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유리수의 계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만으로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야. 미적분 없어. 기하 벡터 없어. 확률 없어. 너무 좋지? 표정이 안 좋네. 단치나 사치나 연산만을 통해 정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하지 않고 계산 안 하고 그냥 짐작으로 풀 때가 있어. 내가 좀 이따도 증가율 관련된 내용을 너희랑 배울 거거든. 근데 증가율이 A 지역보다 B 지역의 증가율이 높다. 그러면 사실 증가율 공식이 있고 그거에다 넣어야 돼. 근데 애들이 그냥 감으로 푸는 거지. 얘가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다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꼭 계산을 해야 되고 차분히 계산해야 시간이 절약돼. 자, 그 다음에 도표에서 알려주지 않은 걸 무리하게 추론해서 풀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자,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나왔어. 근데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낮은 거야. 문제에서는 사회단체 참여율만 가지고 남녀만 비교해놨는데 아래 선지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여자는 임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단체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다. 이 표에서는 임신 출산한 여잔지 아니면 미혼 여잔지 전혀 안 나와 있어. 근데 그렇지 여자들이 참여율이 낮은 건 키우느라 바빠서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아닐 것 같은데 너희가 되게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예전에 어떤 기출문제가 있었냐면 정답률 또 18% 나왔던 진짜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이제 남성의 소득과 여성의 소득 중 가구 소득 내에서 남성 소득 비율과 여성 소득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성의 소득 점유율이 이게 나와 있었는데 1번 선지에 기혼 여성이라고만 나온 문제가 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거야. 여성 중에서 기혼 여성도 있고 미혼 여성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숫자만 보다 보면 가구 소득의 증가율에 뭐 여성 소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만 고민하다가 기혼 여성인지 미혼 여성인지 그냥 여성인지 한글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숫자는 다 봐놓고 증가율 계산도 다 하고 기여도 계산도 다 했어. 가구 소득 분의 여자 소득이 얼마니까 몇 %까지 계산 다 해놓고 국어를 못 봐서 틀리는 거지. 근데 그런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자, 그 다음 도표의 단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기껏 구해놨는데 단위가 비율이거나 단위가 숫자거나 단위가 몇만 원이거나 이거 틀리게 봐가지고 틀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 많은 학생들은 그냥 숫자가 있으면 다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몇 명일 때는 답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꼭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시킬 거냐면 얘들아 도표에 여기 오른쪽 위에 단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문제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거 먼저 꼭 봐야 되고 그 다음 부연 설명 내가 너희한테 그랬잖아. 도표 하단의 부연 설명이나 발문 뒤에 단서 이런 거야. 단 A, B 지역의 인구수는 같다. 이런 거 문제 뒤에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내가 너희한테 그랬지 평가원은 절대로 잉크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가 없으면 답이 달라지니까 적어주는 거거든. 이 정보가 없으면 출제 오류 시비가 붙으니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꼭 부연 설명 조그만 글씨 나오자마자 별표 치고 풀어야 돼. 그리고 또 있어. 내가 어떤 문제에 부연 설명이 나왔어. 이렇게 조그맣게 별표 하나 별사탕 2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 이 지역에 보라 그랬어 서 봤는데 1, 2, 3, 4, 5번 선지를 푸는 동안 이 부연 설명을 한 번도 활용을 안 했잖아. 나 잘못 푼 거야. 1, 2, 3, 4, 5번 선지 중에 이 부연 설명을 활용했을 때 답이 달라지는 선지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아래 풀면서 신경을 안 썼어. 그럼 나 잘못 푼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율을 주고 수를 묻는 경우 뭐 이를테면 이거 한번 봐봐. 자, 좀 이따도 알려줄 거야. 남자 중에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 20%고 여자 중에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 12%야. 안경 쓴 남자가 많아? 안경 쓴 여자가 많아? 모르지.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안 알려줬잖아. 근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있다면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는 1대1이다. 안경 쓴 남자가 많아? 안경 쓴 여자가 많아? 집단의 크기가 같을 때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 있을 때는 알 수 있어. 이런 건 어때? 남자 여자의 몇 명인지는 안 알려줬는데 전체 평균 남녀 전체 안경 쓴 비율이 14%라고 나왔어. 안경 쓴 남자가 많을까? 안경 쓴 여자가 많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사회문화 도표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배울 내용들의 하나인데 이런 거야. 남자가 20%고 여자가 12%인데 남녀를 합쳐서 평균이 정중앙에 형성이 안 됐네. 원래 남자 여자 1대1이라면 평균이 몇이었어야 돼?
16이었어야지. 왜 20 플러스 12 나누기 2 해주면 16이 나오니까 이게 16이면 무슨 뜻이냐면 남녀의 숫자가 똑같다는 뜻이야. 근데 평균이 16이 아니라 남자에 가까워 여자에 가까워? 그럼 남자가 많은 거야 여자가 많은 거야? 여자가 더 많으니까 평균을 끌어당겼지. 여자가 몇 배 많아? 3배 많아. 어떻게 계산해? 그런 걸 오늘 배울 거야. 그러면 안경 쓴 여자는 안경 쓴 남자보다 몇 배 많아? 이건 또 3배가 아니거든. 그것도 배울 거야. 어떻게 배우는지는 가르쳐 줄게. 이걸 시소 원리라 그래서 가중평균. 너희 수학할 때 잘 안 배우는 개념이야. 가중평균으로 구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남자 중에 20%가 안경 쓰고 여자 중에 12%가 안경 쓰고 전체에서 14%가 안경을 썼대.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나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맞는 말이야. 왜 평균을 끌어당겼으니까. 그 다음 선지는 이렇게 나와. 안경 쓴 남자보다 안경 쓴 여자가 많다. 맞는 말이야. 집단의 크기도 큰데 비율 차이가 미미해서 이 정도면 안경 쓴 여자가 더 많아.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계산해 나갈 거야. 자, 평균에서 여자까지 거리가 몇이야? 2. 평균에서 남자까지 거리가 몇이야? 6. 거리가 몇 배 차이나? 3배. 그럼 집단의 크기가 3배 차이 난다는 뜻이야. 이게 사회문화만의 스킬이야. 이제 나중에 그걸 배울 거야. 공식이 있어. 가르쳐 줄게. 자, 그럼 그 다음 발문의 함정.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묻는 건 우리가 잘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봐봐. 다음 자료를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 고르래. 그러면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인데 참과 거짓이 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골라야 되는 발문. 이런 건 조심하면 돼. 근데 이렇게 아무리 예고라고 필기까지 해주고 여기다 알려줘도 오늘 나오거든? 틀리더라고. 꼭 틀려. 그때는 기억이 안 나. 앞에 세 문제 풀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봐봐. 자, 시간 관리. 어떤 도표는 5분 이상을 소요해서 풀어야 돼.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풀었는데 5개 다 지우고 나서 멘붕 오면 이론 안 보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론 먼저 풀고 마킹 끝내자. 나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징크스가 있었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어떤 노래가 생각나잖아? 아, 아파트 이런 거 생각나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파워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기 전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엄청난 징크스였어. 왜? 진짜 수능 금지곡이 나한테는 인생 금지곡이야. 근데 그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면 난 진짜 1번에서 2번을 넘어가고 2번에서 3번을 넘어가야지 2번 풀고 3번 건너뛰고 4번을 못 푸는 성격이었어. 약간 일종의 강박이었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고생하고 나서는 사회문화 과목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나 같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조건 고치라고 해줘야겠다. 아니면 이론도 휘둘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사회문화는 진짜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 과목이야.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사회문화 언제 봐?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 보고 그 다음에 한국사 볼 때 다 졸려가지고 한국사 막힌 거 졸고 일어나서 탐구 1과목 보고 탐구 2과목 볼 때 사회문화의 그것도 마지막 문제가 20번이 도표인데 시간 제일 많이 걸리는 거야. 집에 가고 싶은 시간이야. 모의고사 다 봐봤잖아. 탐구 2번째 과목에 엄마 보고 싶고 갑자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그럴 때 앞에 그날 수능에 수학도 망했다고 생각해봐. 진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론은 절대 실수하지 않게 맑은 정신으로 풀고서 도표 가야 된다. 내가 여러 차례 반복했어. 자, 시간 관리 잘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평가원 시험제 여백 공간 잘 활용해야 된다. 샤프심까지 얘기해줬어. 디테일이지만 꽤 유용한 사람도 있을 거야. 무엇이 나올지 예측해서 푸는 건 좀 어려워. 근데 정말 고맙게도 평가원이 6월, 9월에 예고한 도표 유형을 수능에 출제하는 경향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에 뭐가 나오는지 보고 계속 트렌드를 연습할 거야. 그래서 내가 커리마다 다 연습시켜줄게. 지금까지는 작년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로 너희한테 소개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같이 기초 이론을 좀 보자. 자, 페이지 넘겨서 12쪽부터 거기 있는 내용은 사실 내가 문제 풀면서 개별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18쪽으로 바로 가죠. 자,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 와서 풀 수 있는 워밍업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같이 19쪽에 있는 연습 문제부터 한번 보자. 내가 제한 시간을 가져왔어. 2분 가져왔고 1분이면 푸는 사람도 많을 거야. 자, 2분 동안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시작.
자, 1분 이상 남았으면 진짜 빨리 푼 거. 시간 내에만 풀어도 전체 수험생 90%가 이상 풀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랬지.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 정답이 79%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한 5분의 1은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좀 쉬운 편인데. 자, 일단 정답 2번을 잘 맞췄는지 한번 봐주고, 자기가 만약 이 처음 워밍업 문제부터 1번, 3번, 4번, 5번을 골랐다. 이 시대의 창의적 인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창의적인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도 여기서 간단해 보여도 배울 것도 있어. 한번 봐봐. 초졸 이하인 남성이야. 자, 거기서 임금 근로자의 과반수가니까 우리 숫자 63.8에다가 네모치자. 자, 그럼 초졸 이하인 남성 근로자의 과반수라 그랬으니까 이 과반수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50%. 자, 여기서 질문 이상일까 초과일까? 과반수니까 반을 초과해야 돼. 따라서 이 50% 초과가 과반수야. 자, 그런데 63.8이 50% 초과니까 우리는 이 기억은 그냥 무조건 골라줘야 돼. 자, 기억은 골랐어. 선생님 쉬운데요. 자, 니은 고졸 이상이면, 자, 고졸과 대졸 이상을 합쳐서 고졸 이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자, 고졸 이상에다 네모치고, 고졸 이상이면 고졸과 대졸 이상이야.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했는데 우리한테 숫자 이 두 개가 뭐야? 네모 한번 쳐보자. 44.9랑 32.2에다 네모 좀 쳐봐. 44.9랑 32.2에다 네모를 칠게. 자, 고졸이 몇 명이고 대졸 이상이 몇 명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고졸과 대졸 이상이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졸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44.9, 대졸 이상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2.2야. 단순히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적어도 되니까 너희 한번 생각해봐. 남자 중에서 안경을 20%가 쓰고 여자 중에서 안경을 12%가 쓰니까 남녀 합쳐 안경 쓴 비율이 32%가 나오는 거 맞아, 틀려? 틀리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바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수가 같으면 평균은 중간에, 여자가 많으면 평균은 12%에 가깝게, 남자가 더 많으면 평균은 몇 %에 가깝게? 20%에 가깝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이게 77.1%가 아닌 건 쉽게 찾는데, 만약 이 선지에 이런 말이 써져 있으면 어떡할래? 고졸 이상인 여성의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44.9% 이하이다. 그럼 맞아, 틀려? 이게 맞는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자, 앞으로 알려줄게. 77.1이 틀리다는 건 너희가 알았지? 그치? 알았지? 그런 상태에서 이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범위를 알 수가 있어. 고졸과 대졸 이상 중에 집단의 크기를 우리가 현재는 모르는 상태지만 대졸 이상이 더 많으면 32.2에 가까운 평균이 형성될 거고, 자, 그 다음 고졸이 더 많다면 44.9에 해당하는 거기에 가까운 평균이 형성될 거야. 그러니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77.1은 아니지만 범위는 32.2에서 44.9만을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냥 모른다고 푸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범위까지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틀렸지만 뭔가를 얻었어. 자, 디귿 가봐.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했는데 여성이야 남성이야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이렇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안 알려준 경우에는 예외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녀 모두 예외 없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를 봐야 돼. 남녀 모두 고려. 남잔지 여잔지 안 가르쳐 줬잖아. 그럼 예외 없이 모든 항목에서 다 그럴 때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볼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은 너희들 화살표 67.7, 50.4, 44.9, 32.2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게 여자는 맞아. 그럼 여자는 클리어. 자, 남자도 봐야지. 63.8, 51.7, 32.5, 16.8. 여자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게 남자도 확인이 됐으니까 남자도 클리어.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 쉬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너희가 문제 풀 때 고려해야 될 걸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자, 리을 가봐.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수가 더 적다 이랬어. 자, 대졸 이상의 여기 항목이 보이고 여성과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수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성에다 X, 남성에다 Y를 좀 적어봐. 자, 우리는 여성이 X명, 남성이 Y명이라 그럴 때 X, Y의 크기를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지. 그럼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자, 여기 보니까 32.2랑 16.8이랑 비교했을 때 비율이 더 낮은 건 알 수 있어. 자, 수가 적다를 일단 지우고 비율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높다 낮다니까 비율이 더 낮다라고 일단 적을게.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보자. 이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진술이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진술이지. 왜냐면 수는 모르기 때문이지. 수는 모름. 이건 진위 여부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틀린 건지 알 수 있는데 거짓인 진술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일단 요게 X인 건 쉽게 찾아서 정답은 2번이야. 1번은 쉽게 워밍업 했으니까 2번도 역시 초등학생 수준의 워밍업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제한 시간 역시 2분 줄 거고 빨리 푸는 사람들이 1분 내 풀 거야. 자, 2분 동안 풀어봐. 시작. 자, 내가 빨리 푸는 사람은 1분이면 풀 거라고 했는데 지금 2분의 시간이 걸려서 자기 소요 시간도 적어가면서 보면 좋아. 자, 역시 정답률 80%짜리 그러니까 쉬운 문제야. 한 해 20문제 중에서 정답률 80% 이상의 문제는 한 5개 정도밖에 없는 난이도 최하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자, 이 문제에서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뭐를 확인하냐면 일단 단위 퍼센트에다 동그라미 치는 연습 좀 해줘. 단위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에다 별표 하나 칠게. 자, 앞으로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단위는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에다 별표 친 다음에 이 부연 설명의 의미부터 보자. 평가는 절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랬고 쉬운 문제지만 너희한테 연습시키는 건 부연 설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 선지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습시키려고 그래. 성별, 학력별 각각 동일이라는 건 남, 여가 1대1이라는 거고 먼저 남대 여가 1대1이라는 거고 자, 학력별 각각 동일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초중고대도 초, 땡땡, 중, 땡땡, 고, 땡땡, 대. 자, 요것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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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걸 이 부연 설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나는 기억부터 볼게.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단체 참여하는 수가 많아진다 했는데 여기 수에다 동그라미. 자, 단위는 퍼센트 비율을 줬는데 우리한테 수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보니까 사회단체 참여함 기준으로 숫자 34.5, 38.5, 45.8, 55.2라는 비율이 높아지는 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가 많아지는 거는 원래는 초중고대의 집단의 크기를 모를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비율이 커진다고 해서 사람 수가 많아지는지 집단의 크기를 모를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초중고대가 각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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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지. 그러니 이 기억 선지는 부연 설명이 없으면 모름 판단을 해야 되는 선지고 부연 설명이 제시돼서 참인 선지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부연 설명 이 제시되어 참
인선지지. 부연 설명이 제시되어 참인선지가 된다고. 부연 설명이 제시되어 참인선지가 돼.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 기억은 일단 고르고. 자, 니은으로 갈게. 대졸 이상의 남성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알 수 없다 이랬는데, 자, 대졸 이상 남성 한번 가볼게. 자, 보니까 남성과 대졸 이상이 성별에는 남성이란 표현이 있고 학력에는 대졸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여기는 성별, 학력별 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안에서 이를테면 대졸 이상 남성을 알려면 표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냐. 남자 초중고대가 나뉘어져 있고 여자 초중고대가 나눠져 있는 이런 표거나, 그치? 이런 표거나 아니면 표가 어떻게 제시돼야 되냐면 초남녀, 중남녀, 고남녀, 대남녀 이렇게 제시된 표였다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성별, 학력별 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된 항목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통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성별, 너희도 간단히 적어줘. 지금 연습 중이니까. 학력별 별도 제시.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별, 학력별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졸 이상 남성이라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을 종합하는 경우 대졸 이상 남성에다 네모, 이거는 알 수 없는 게 맞지. 이 문제에서 별도로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가 된다고. 이거는 골라줘야지. 자, 디귿으로 갈게.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단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취업률과 관련이 있다. 자, 얘들아, 이 표를 보니까 사회단체 참여율에 남성, 여성의 참여율이 나와 있고 어느 단체에 어느 비율로 참여한지 나와 있지만 여성 취업률은 제시된 자료야, 제시되지 않은 자료야? 제시되지 않은 자료지. 아무리 쉬워도 어쨌든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표현들이니까 요거는 이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자료라서 제시되지 않은 자료.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모름이야? 모름이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거라서 모름이라서 요거는 X. 자, 리을선지.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에다 동그라미. 자, 단위는 비율이었어. 비율을 주고 우리한테 수를 물었단 말이야. 나 여기서 질문 있어. 너희 이걸 맞췄다고 치고 정답률이 80%니까. 이 리을 선지는 부연 설명이 있을 때와 부연 설명 없을 때 정답이 달라지는 선지야? 정답이 같은 선지야? 일단 질문을 더 단순화해 볼게. 이 리을 선지에 부연 설명이 없었다고 치자.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볼게.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지 알기 위해서 일단 남성을 먼저 볼게. 참여하는 남성 중에 참여함을 다시 항목으로 나눈 거니까 어느 단체에 참여 사람이 비율이 가장 높냐면 친목단체가 가장 높아. 비율이 과반수야. 50% 초과라고. 여성 중에서도 친목단체가 가장 높아. 그럼 같은 집단 내에서 비율이 높으면 수도 크겠지. 초졸 중에서도 중졸, 고졸, 대졸까지 각 집단 내에서 친목단체가 가장 높아. 이건 부연 설명이 없었어도 항상 맞는 말이야. 따라서 이건 어떻게 정리하냐.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참이야. 왜냐면 개별 집단 내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지. 가로 열고 각 집단 내 과반수기 때문이야. 각 집단 내 과반수. 어차피 과반수였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를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집단 내에서 제일 많고 그 집단 내에서 제일 많고 그 집단 내에서 제일 많은 게 항목이 비교되고 있어서 부연 설명 없어도 맞는 답.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벌써 내가 너희한테 수업을 꽤 했으니까 우리 워밍업은 끝났어. 이제 갔다 와서 정답률 3%짜리 문제도 있다 그랬지? 그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3%였는지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래. 10분 후에 머리 식히고 나서 보자.